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신문에서 미래를 읽다 좋은 기업 주식 찾기 3편입니다. 앞서 1편에서 벤치마킹 전략, 2편에서 HTS 조건 검색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편 신문 뉴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가볍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3편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입니다. 썸네일 제목 기준이고요. 해당 영상 링크는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4개의 영상은 웬만하면 꼭 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2개는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상들 제가 도움이 되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 믿을 만한 기업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카더라 주식, 테마주를 쫓아다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더라, 지인 추천,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쪽박차도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신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문의 증권 섹션, 그리고 신문에서도 추천주, 유망주 코너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는 웬만하면 보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나마 증권 섹션에서는 증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볼만하지만 추천주나 유망주 코너는 웬만하면은 안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데서는 유독 테마주나 급등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칼럼을 싣거나 종목 추천을 하는 사람, 방송을 하거나 리딩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급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물론 오를 때는 좋은데 고점에서 사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두 달 동안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전망이 좋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지 하루 이틀, 일주일 내에 급등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관련해서 하나의 토막글, 그 뒤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기사를 읽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에서 그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향후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분야의 리더 기업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하는 분야가 되겠죠. 성장하는 분야로 돈이 몰리는 법이고 거기에서 리더가 되는 기업들은 많은 부를 거머쥐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부를 나눠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떤 범위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언급했던 뉴스와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을 읽고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명확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기사를 읽고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의 신문 기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뻗쳐져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과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고 우리는 여기서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한두 개씩 기사를 가져오지만 다 날짜가 다르고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만 모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치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우리가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신문 구독인데요. 사실 저는 신문 구독을 하면서 태블릿으로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 스탠드도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신문을 구독하기가 좀 껄끄럽고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를 이용해서 신문사 구독을 통해서 신문을 보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자, 자신한테 맞는
있는 신문을 보는 게 좋은데요. 그 신문사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사, 그리고 신문사의 논평과 어떤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읽기 편하고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자,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여러 신문사의 뉴스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한번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경제신문 하나는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일간지 하나 정도도 보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은 규모가 큰 신문사의 신문을 볼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는 스크랩을 하거나 반드시 저장을 해 놓읍시다. 자, 옛날에는 칼로 자르고 뭐 스크랩북에 끼워 넣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스크랩으로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에 그것을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해 놓고 자기가 보기 좋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활용하려면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찾아보기, 어쩌면은 아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방법을 100%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은 이걸 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6월 18일에 업로드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 슈퍼스타 경제라는 영상입니다. 자, 이때 슈퍼스타 경제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면서 자, 이커머스 때문에 유통기업들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 기사 몇 개를 가져왔었는데요. 자, 딱 보면 감이 오는 뉴스였습니다. 자, 창간 14주년 기획 이커머스 진격의 쿠팡, 공격적인 투자, 물류 확대를 지속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 매출 1위인 쿠팡이 공격적인 투자와 물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오프라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장이 되겠죠. 6월 14일에 이커머스의 역습에 당했다. 홈플러스도 영업 반토막. 자, 이때 만약에 유통주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손절이라도 하고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덩치만 큰 유통공룡 하반기에나 부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면서 그러면은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유통주는 관심을 꺼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6월 17일 신문 기사인데요. 그리고 식품 배송 여기서 밀리면 끝. 롯데 신세계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다면서 새벽 배송, 식품 배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6월 4일 날 만약 이 기사를 받고 뭐 늦어도 6월 5일, 6월 17일 이때 기사를 봤어도 14만 원대에 있던 주가였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8월 12일에는 10만 5천 원까지 빠졌고 8월 14일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건으로 반등을 하면서 11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근데 11만 2천 원까지 오른 것으로 감안했을 때 자, 주가 수익률은 두 달 동안 마이너스 22.15%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마트의 하락은 2018년 초부터 계속됐는데요. 2018년도 초에 32만 원 하던 주가는 지금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락률 약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깡으로 버텼다면은 그 결과는 그냥 큰 손실로 남는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신문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6월 11일 날 업로드한 일생일대 기회 2편 미국과 일본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격과지로 라인페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현금 없이 모바일페이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라인페이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일본이 신용카드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라인페이가 비자와 손잡고 글로벌 간편 시장 노린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지금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그리고 라쿠텐페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네이버가 라인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네이버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이유는 현금 없는 일본 잡아라, 네이버 라인페이가 마케팅에 3,300원을 쓴다는 뉴스 기사를 5월 16일
16일 날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3천억 원이나 투입을 하면서 일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이었죠. 모바일페이나 메신저 같은 경우는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확장성을 높인 기업이 파이의 대부분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일단 라인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거기에 라인페이가 마케팅에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는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죠. 간편 결제 시장은 시장의 파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EQ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전에 미리 나왔던 정보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는데요. 네이버에서는 한국에서는 네이버페이로 식당에서 주문과 결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지금 페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라인페이, 한국에서는 네이버페이를 앞세워서 페이 시장에 뛰어든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점은 일본과 대만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입니다. 자, 한국의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내세워서 지금 페이 시장을 점령하려고 애쓰고 있죠. 거기에 맞서서 지금 네이버는 포털 중심으로 네이버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페이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월 1일 날 나온 중요한 뉴스, 네이버 라인이 대만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스크랩 해놓은 기사 중에 하나가 만능페이,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공과금 80조 원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모바일페이가 공과금 결제에 계속 사용될 건데요. 자, 앞으로 그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시장인데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국민 메신저 라인을 내세워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6월 11일 날 격가지로 소개한 라인페이 네이버의 지분이 7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 11일 날 이 당시의 주가는 11만 3천원대였는데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최저는 10만 6,500원 6월 18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이버가 서서히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 때 네이버가 페이 사업을 확장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고가 14만 5천원을 찍고 그리고 최근에 다소 하락을 해서 13만 9,500원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14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약 24% 상승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달간 약 24% 확인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 고점 14만원대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약 20%를 먹고 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쉬어도 됩니다. 1년 동안 연간 수익률 20%다.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1년에 1억 투자해서 20%씩 10년만 꾸준히 먹어도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1년 수익률 20%, 25%만 내도 대단한 수익률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보면 두 달 만에 20% 먹고 나머지 10달 쉬어도 큰 부담이 없고 이렇게 두 달 먹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는 거 그런 전략도 취해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문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의 팁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6월 23일 날 잠깐 언급한 카카오입니다. 이때도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8월 8일에 업로드한 이 한국과 미국의 심리전 과연 우연일까라는 영상 말미에 공개 일학으로 제가 카카오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섰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IT 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뛰어들고 있는가? 가상화폐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가상화폐에 뛰어든 이유는 핀테크 시장, 간편 결제 시장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핀테크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은 바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업, 금융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 금융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사업에 지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했던 뉴스들을 한번 타이틀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7월 14일 뉴스인데요. 자, 앱을 베끼는 시중은행 때문에 고민이 커지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왜 스크랩을 해놨느냐. 시중은행들이 지금 카카오뱅크의 앱을 베낀답니다. 왜 베끼겠습니까? 카카오뱅크가 잘 나가니까 시중은행들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앱을 베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행에 앱을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뱅크를 견제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금융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앱을 베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죠. 자, 7월 12일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됐답니다. 출범 2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자, 이 기사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카카오의 폼으로 들어갔다는 기사였습니다. 8월 8일인데요. 사실 기존에 은산분리법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10%밖에 안 됐고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이 58%였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저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나중에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실질적인 주주로서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과거에 한국금융지주에도 투자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금융지주보다는 카카오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지분이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카카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고 이번에 법 개정과 더불어서 카카오가 34%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이 카카오뱅크의 흑자는 카카오의 흑자와도 연결된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페이가 누적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러면 일단 카카오페이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자, 네이버페이, 일본과 대만의 라인페이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본의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네이버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다가 대만까지 라인페이가 먹는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페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타다와 택시 회사 간에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카카오가 택시 회사를 자체적으로 인수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사상 첫 연매출 3조를 넘본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뉴스 기사들은 놓치지 말고 스크랩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의 지난 1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은 큰 상승을 하지 않고 지금 횡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하락 후에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카카오의 주가가 큰 힘을 못 쓰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돈을 상당히 많이 쓴 데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 확장하고 돈은 퍼붓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카오의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주가의 흐름, 코스피 대비해서 비교적 선방 중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3개월 동안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클라우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은 움직인다. 트럼프의 생각대로 자, 말미에서 제가 격가지로 또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MS 애저가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열한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인 더존 비주온이 선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전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더존 비주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 말고도 자주 노출이 됐었는데요.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문을 보다가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 점유율이 67%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뭐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국산 클라우드 업체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IT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존비즈원이나 네이버 뭐 다른 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 추후에 한번 살펴볼 문제고요. 일단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다. 클라우드는 지금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더존비즈원이라는 자 시장 3위 업체가 국내 기업이구나. 자 1위 기업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존비즈원이 무슨 사업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분석을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우연히 이런 신문 구석탱이에서 봤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나중에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신문을 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더존비즈원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 2월에 39,000원으로 저점을 찍고 쭉 상승하면서 7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8월 13일날 신고가 74,400원을 찍었는데요. 그렇지만 8월 14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빌딩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1,5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사실 뭐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건 명분입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에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기관들이 신나게 공매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동안 사실 국내 기관들은 이렇게 더존비즈원의 주가를 계속 매도만 했습니다. 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외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더존비즈원의 주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면서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향후에는 주가를 어떻게 만들지 나중에 살펴볼 일입니다. 향후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좋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 제 영상들을 다 봐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냥 그저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뇌가 썩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뉴스 타이틀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래 타이틀들은 과거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타이틀입니다. 다시 한번 검색해보면서 자 제가 왜 이런 뉴스 기사 타이틀을 소개했는지, 관련 기업들이 누구이고 왜 타이틀을 소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 수요는 없는데 일본 수출 규제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 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기업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25.7% 증가, 판가 이상 글로벌 성장. 자, 그리고 또 기업 이름 가렸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405, 전년 동기비 47% 상승. 엣지 컴퓨터 상용화한 MS,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SK텔레콤과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까지 과거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사를 소개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스크랩 해놨지만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던 기사입니다. 타이틀을 소개하는 이유, 결과가 아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읽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7월 24일 연예인 광고 이젠 유튜버 광고다 라는 타이틀이었고요. 자, 유튜버가 뜨고 있다. 자, 유튜브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2016년에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가 나온 이후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 정체되면서 주가가 큰 힘을 못 썼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튜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존 AI 시대에 대비해서 10만 명을 재교육한답니다. 자, 왜 10만 명이 재교육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1일 뉴스입니다. 핀테크 시대,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은행에 사람들을 뽑으라고 합니다. 핀테크 시대, 사람 줄여야 되는데 사람을 뽑으라고 했다? 야,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들고 다니는 ICT 업계, 새 전장은 엣지 컴퓨팅, 데이터 처리가 빠르고 보안도 탁월하다. 2020년에 20조 원으로 성장한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의 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MS 밀월 현장 가보니 MS 게임 즐기려면 갤럭시 노트 10 사세요. 자, 이 기사를 보고 설마 노트 10 광고 기사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갤럭시 노트 10이 아닙니다. 왜 삼성이 MS와 밀월 관계를 맺었는지, 그럼 MS가 어떤 콘텐츠가 있길래 이렇게 밀월 관계를 맺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런 뉴스 답글을 보면은 뭔 소리냐, 게임은 아이폰이 최고다라는 답글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투자 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투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MS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댓글의 숫자는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숫자를 보면 10개, 1개, 8개, 2개, 4개 뭐 이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 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 가지는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돈 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뉴스에서 미래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뉴스 기사는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읽고 저장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다 까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네이버 뉴스 스탠드나 신문사 신문 구독 뭐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블로그 또는 카페 등의 신문기사를 모아두고 생각날 때보다 찾아보면 쉽습니다. 저도 블로그로 정리를 가끔씩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 신문기사를 지속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보물창고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기업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분석하고 지켜보십시오. 저는 물론 이 신문을 참고하되 신문만으로는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신문은 하나의 지표이자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차트를 적정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차트는 많은 정보가 함축되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그 정보가 차트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와 차트를 적절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 소개해준 도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 신문에 직접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뭐가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맥락이나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종목 추천주, 자,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따라가 봐야 대체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 3편 최종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벤치마킹 전략, HTS 조건 검색을 활용하고 신문 읽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벤치마킹 전략은 하락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점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상승장에서는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좋은 기업을 찾는데 도움은 된다. 기관들이 한 번쯤은 걸러낸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HTS 조건 검색을 이용하자. 다양한 전략을 짜고 전략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 가치주, 잘 알려지지 않는 중소형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도 다양한 수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거는 피터 린치 가치주 찾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신문에서는 산업이나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주도 기업이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읽어야 되고 여러 신문 기사들을 연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노력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력하는 인간이 돼야지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언입니다. 같은 결과라고 해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어떤 일을 해봤지만 물론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야, 거 봐라, 해봐야 별것 없네 라고 비아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참으로 속상합니다. 자, 그렇지만 굳이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비아냥되지만 나는 해봤고 거기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봄으로써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가만히 있어봐야 현실에 안주하는 것뿐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창시절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느 후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형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후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진 않다. 나중에 그때 해볼 거리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나는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최소한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시도하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스스로 만들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이고 그래야지 개인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